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어제 그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각종 악재로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이렇다 할 소득원이 없는 화천군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겨울철 관광 자원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때 아닌 겨울철 폭우에 애써 만든 축제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화천군 공무원 500여 명이 삽으로 물길을 막아보지만 역부족. 이렇다 할 겨울 한파 없이 연일 영상권을 웃돈 한겨울 날씨에 산천어 축제의 백미인 얼음 낚시터는 제대로 문도 못 열었습니다. 여기에다 중국발 코로나19 여파로 외국 관광객은 물론 국내 관광객의 발길마저 끊어졌습니다. 애써 준비해놓은 산천어와 농특산물이 재고로 쌓여 농협과 지자체가 팔아주기 운동에 나설 정도. 일부러 하천 농산물 구입하시겠다 오신 주민분들이 와서 사시는 게 하루에 한 300에서 400 정도 사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판매하면 이게 하루에 나가는 게 많을 때는 500, 600 정도 되고. 구제역 파동으로 단 한 차례 축제 자체가 취소된 적은 있지만 올겨울처럼 악재가 동시에 휩쓴 적은 없습니다. 자원봉사도 솔선수범한 지역 주민들은 아쉬움에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얼음이 안 얼어도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방안이 이제 뭐 수상이든 아니면 뭐 포털을 놓고 무엇인가 낚시를 하던가 뭐 이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화천군은 다음 달 초까지 전국 단위 낚시대회를 유치하는 등 수상 낚시터를 연장 운행하고 농특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과 각종 전염병 전파 등에 대비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겨울축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마을 기금이나 사업비를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소나 고발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평창 면원 주민들이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장이 비동의 문서로 서명을 받은 뒤 동의서로 서류를 조작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강행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업비 가운데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횡령인 걸 알았고. 반면 이장 측은 동의서는 원본이며 사업비는 자신이 그만큼 비용을 들여 받은 것이라며 횡령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뿌리고 제가 뿌리고 제가 해서 제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지위가 없지. 주민들은 지난해 이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사문서 위조 여부가 조사 중입니다. 횡성 공급면과 평창 미탄면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등 마을 기금을 두고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마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이 이장 대표자를 통해 일괄 신청을 받고 사업비도 대표자를 통해 지급되면서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고소고발로 번지는 등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 등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자금 집행의 투명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컨설팅, 마을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자금의 투명한 배분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강릉시가 경포 저류지의 면적을 확대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침수 피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순천만처럼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니탁 때 강릉시 경포 하류 일대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09년 오죽헌 일대에 25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경포 저류지를 준공했지만 내리는 비의 양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가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경포 저류지의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포 주변의 농지를 사들여 습지 공원으로 조성해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태풍이나 홍수 때는 저류 기능을 담보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면 또 습지 정원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정도 되면 순천만 정원처럼 국가 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가 정원 지정 요건은 정원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지 비율 40% 이상으로 국내에는 순천만과 태화강이 지정돼 있습니다. 경포 주변에 작은 면적으로 생태 습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 정원이 지정이 되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습지가 늘어나면 성교장 앞까지 배가 드나들었다는 옛 경포호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죽헌과 성교장, 경포대를 연계해 생태 휴양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생태원, 전시관, 교육연구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3월 올림픽 경기장 주변이 토지거래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데 선제적으로 습지를 만들면 난개발도 막을 수 있다는 보관도 세웠습니다. 다만 농림부가 예산을 들여 농지 구획을 정리해 놓은 상태라 향후 협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강원도 내 20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9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2017년 9만 1,000명 이후 3년 만에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고용시장에서 중간 연결 고리를 맡고 있는 40대 일자리도 16만 4천 명으로 8천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4만 9천 명으로 1년 사이 2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 간 불균형이 심한 고용시장 상황을 개선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지닌 도내 스타트업에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7년 이하의 신생 도내 기업으로 강원도 전략산업 분야나 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 스타트업 지원 사업 참여 업체를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선정된 업체가 도내 청년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3명까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춘천 소양강과 양구, 고성을 잇는 3단계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멧돼지 행동 반경을 축소하기 위해 기존 1단계 광역 울타리 내 철원과 화천 등 4개 시군에 7개 울타리를 설치하고 모두 10개 권역으로 구획화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춘천 소양강과 인제, 고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 광역 울타리를 차단 벨트로 설정하고 엽사를 투입해 남쪽에서 북쪽으로 총기 포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 공공기관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월 1회 실시하던 지역 식당 이용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확대해 직원들의 외식을 유도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도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매주 목요일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구 후보자를 경선을 통해 결정합니다. 춘천시 4선거구에는 3명이, 홍천군 가선거구에는 2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경선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되고 투표일은 오는 20일 상무위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민주당 도당은 횡성군수와 고성군수 재보궐선거는 중앙당에서 경선 등의 일정을 결정한다며 지금까지는 횡성의 2명, 고성의 1명의 후보자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4곳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후보자 17명이 오늘 면접을 치릅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횡성군수와 고성군수, 춘천 4선거구와 홍천 가선거구 등 4곳의 재보궐선거구에 모두 17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며 오늘 면접을 실시한 뒤 투표일 등 향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수와 고성군수 재보궐선거에는 각각 5명씩, 춘천과 홍천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에는 각각 4명과 3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앞으로 선거일까지 지자체장들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견이나 정책 발표에 참석이 제한되고 체육대회나 공청회 등 행사 개최와 후원도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되게 됩니다. 강릉시가 관광 거점 도시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강릉시는 올해 44억 원을 들여 이 기본 계획과 브랜드 전략 수립, 빅데이터 분석, 통합 관광 정보 시스템 개발 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 전담팀을 신설한 데 이어 4월까지 마케팅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7월까지는 정부와 협의해 관광 거점 도시 추진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광 거점 도시란 외국인 수용 태세를 강화를 하기 위해 국비 500억 원과 지방비를 매칭해 최대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관광 분야의 최대 사업입니다. 삼척시가 올해 민간에 보급하는 수소 자동차가 169대로 늘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업비를 이월한 69대와 올해 신규분 100대 등 모두 169대의 수소 전기 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 전기 자동차 70석대도 민간에 보급합니다. 차량 한 대당 보조금은 수소 전기 자동차는 4,250만 원, 전기 자동차는 최대 1,5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